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어제부터 태풍과 맞먹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이 2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 소리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시죠? 포항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31.7m/s의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계속해서 강풍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까지는 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포항이 15도, 경주 12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포항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4도 정도 더 높아지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바람을 대비해서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요, 계속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요. 오늘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경주 12도, 포항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덕 24도, 포항 26도, 경주 2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2도,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17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다에서는 종일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3에서 6m로, 앞바다에서는 1.5에서 4m로 높게 일다가 오후에는 잦아들겠습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막다가 차차 흐려져서요. 금요일에는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또 황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에는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경북 동해안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할인 혜택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곳 경주는 벚꽃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초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이번 황금 연휴 기간에도 이에 못지않은 관광 특수가 기대됩니다. 경주에 오면 풍성한 할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이 유명한 동궁과 월지, 첨성대와 천마총이 있는 대릉원은 연휴 기간 입장료를 20% 할인해줍니다. 양동 민속마을과 요즘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동궁식물원도 평소보다 싸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보문호 수상공연장에서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마술쇼와 관악 연주 등 무료 공연이 펼쳐집니다. 예약이 몰려 방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보문단지 내 숙박업소들도 할인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광기간 중에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과 또 어린이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의 입장료를 10%에서 60%까지 할인 혜택을 드리도록 협력을 하였습니다. 포항은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 시티투어 버스를 전면에 내세워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죽도시장과 포항운하, 구룡포, 호미곶 등을 두루두루 구경할 수 있는데 연휴 기간에는 운임을 20% 할인합니다. 유람선 이용료와 어촌 체험 비용도 할인해주고 포항 물회도 평소보다 싸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신비의 섬 울릉도까지 할인 행사에 동참합니다. 태하리 모노레일과 독도 케이블카는 평소의 절반 요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울릉도에 가보려는 손님이 몰리면서 배표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약 문의도 많이 오고 그 주에 대해서 이제 5월 5일, 5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선표 구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선 포항 중앙상가 거리 문화축제와 경주 국제 아트페어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어린이 박물관 5개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문화재 그림 단추와 페이스 페인팅, 문화재 목걸이와 머리띠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도 어린이날의 생태 체험관을 비롯해 민물고기 맨손잡이와 동물원 특별체험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릉군은 녹색 관광섬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만 소각해 매립하고 각종 재활용품은 육지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주택과 운수업체, 공터 등에 버려져 있던 폐타이어 7천여 개를 최근 한 달 동안 육지 반출 캠페인을 통해 수거해 재활용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울릉군은 연말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완공되면 소각되는 생활 폐기물 양이 줄어 매립장 사용 연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김포 간 여객기 운항이 운항 중단 22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재취항은 다행인데 탑승률이 낮아 노선의 계속 유지 여부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김포 노선의 여객기가 재취항했습니다. 활주로 확포장 공사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뒤 22개월 만입니다. 공항공사는 서울서 포항으로 온 첫 승객에게 왕복 항공권을 전달하고 축하했습니다. 첫 승객으로서 이렇게 발권을 받게 될 건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고향 영덕을 위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편수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행 속에서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바로 탑승률 때문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예약을 받았으나 147인승 비행기의 첫 탑승객은 10여 명에 그쳤고 5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도 편도 16회 중 2편 외에는 14에서 42%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5일 김포에서 포항으로 오시는 편은 지금 현재 좌석이 첫 편의 예약이 거의 만석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5월 8일 포항에서 김포 가시는 마지막 편이 현재 예약이 만석인 상태이고 나머지 요일은 현재는 예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탑승률이 낮은 것은 KTX 개통이 주요 원인이지만 결항률에도 적잖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2왕복하는데 당장 재취항 첫 오전편이 결항됐습니다. 활주로 공사 전 3년간 결항률도 2011년 8.7%로 14개 지방공항 중 1위, 2012년은 3.5%로 6위, 2013년은 2.9%로 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보전을 위해 시도비 10억 원을 확보한 포항시는 탑승률 높이기 등 공항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지역이나 영덕이나 우리 울진에 여러 가지 울릉도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좀 탑승에 좀 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포항 김포 노선은 재취항했지만 아시아나가 포기한 포항 제주 노선은 아직도 재취항이 불투명합니다. 예상과는 달리 저가 항공사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각계의 노력으로 일궈낸 포항 김포 노선 재취항이 포항 제주 노선 재취항과 공항 활성화로 연결될지 만만찮은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업진흥지역의 9%인 13,700여 헥타르를 해제하거나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해제 대상은 도로나 철도의 개설로 3헥타르 이하로 단절된 자투리 지역과 도시 지역 내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여건 변화로 토지 활용도가 낮아진 지역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조치는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처음 지정한 이후 2007년에서 2008년에 정비한 뒤 이뤄진 것으로 4일 공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듣고 6월 말 최종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해제 면적은 경주시가 1,288헥타르, 포항시가 455헥타르, 영덕군이 150헥타르, 울진군이 142헥타르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주시 암곡동 일원 세계 자연불악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곡동의 왕산과 와동, 개정 등 3개 마을 78개 가구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과 소규모 일용품 소매점을 지을 수 있고 기존 공장과 휴게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 변경도 가능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암곡동 일원에서 나오는 하수는 관로를 통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따른 수질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7개 업체에 이어 올해는 13개사를 추가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수 정화와 상하수 처리장에 쓰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포항의 한 업체입니다. KS 인증 등을 받은 수처리 제품을 포항제철소와 전국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강소기업에 선정된 이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공정 개선 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포항시에서 저희가 부족한 연구 인력과 연구 기관에서 적절하게 지원해준 사업들이 저희가 강소기업으로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이 업체를 비롯해 혁신 기술을 갖고 있거나 성장력이 큰 17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 개발과 마케팅, 경영 혁신 등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을 통해 특허 출원과 해외 수출 등의 성과를 얻었고 강소기업 전체 고용 인원도 2.4% 늘었습니다. 올해 포항시는 13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 함께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를 집중 지원합니다. 우리 지역의 강점인 R&D 기관, 그러니까 포미아라든가 나노융합원이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을 활용해서 연구개발 분야를 집중 육성해서 기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성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한 지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을 유명한 중견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선 예산 확대와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달 금어기였던 동해안의 오징어 체납기 조업이 이달부터 재개됐습니다. 오징어 금어기는 2014년부터 4월과 5월 2달 동안 운영돼 오다 올해는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4월 한 달만 시행됐습니다. 오징어 어획량은 어군이 형성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조금씩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가 5월의 수산물로 동해안에서 많이 생산되는 다시마와 병어, 그리고 병어와 비슷한 덕대를 선정했습니다. 다시마는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많아 성인병 억제에 효과가 있고 발암물질을 흡착해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월의 수산물은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 수산시장에서 시중 가격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여전합니다. 각종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출을 빙자하거나 현금을 보관하게 해 직접 훔쳐가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은행에서 1억 원을 인출합니다. 카드를 잃어버려 예금이 위험하다는 전화에 속아 은행에서 돈을 찾아 보관한 곳은 집안의 냉장고.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남성이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보관하게 한 뒤 훔쳐가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주선해준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합니다. 갈수록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피해가 끊이지 않자 경찰과 금융권이 신종수법 사례와 피해 예방법 홍보에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예금 적금을 갑작스럽게 인출하게 하거나 또 긴급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한테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금융 사기로 보시면 되고, 전화 금융 사기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 경찰과 금융권의 업무 협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계속 전화를 받으며 7,600만 원을 인출하려는 70대 할머니를 은행원과 경찰이 설득해 귀가시키는 등 올해 들어 5건 1억 8천만 원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역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금융권은 전화금융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금리나 높은 수익의 금융상품 가입 유도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등의 전화나 문자에는 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인 이른바 프라임 사업에 전국 21개 대학이 선정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5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9개 대학을 선정한 대형에는 항공에 중점을 둔 경운대와 지능형 로봇과 미래자동차 등에 중점을 둔 영남대가 선정돼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약 150억 원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12개 대학을 선정한 소형에는 경북대와 대구 한의대, 한동대 3곳이 선정돼 3년 동안 1년에 약 50억 원씩 지원받습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산업연계교육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과별 정원을 최고 300명 이상 조정하기로 해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훈증과 항공방제 방식을 탈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올 3월 완료된 고사목 제거는 타포린 훈증에서 운반 파쇄 방식으로 바꿨고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날아다니는 우화기인 이달 말부터는 항공방제 대신 지상방제로 변경됩니다. 항공방제는 광범위하게 약재가 살포돼 양봉 농가는 물론 환경에도 피해를 끼쳐 올해부터는 산림 내에서 국소적으로 약재를 살포하는 연무식과 분무식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과 경주시는 올해 계획된 1,430헥타르와 2,700헥타르 전체를 지상방제로 바꾸기로 했고 포항시는 일부 지역에만 항공방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문경의 휴양 영상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영상 제작 전 과정을 체험하며 자기만의 영화나 CF,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고 스릴 만점의 다양한 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영상 문화를 체험과 교육, 놀이와 접목한 테마파크가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석탄박물관 옆 103만 제곱미터 부지에 1,229억 원이 투입되는 휴양 영상 테마파크는 현재 공정률 40%, 2018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 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국내 첫 시설입니다. 다양한 영상 제작 시설을 활용해 관광객이 영상 제작 전 과정을 체험하며 자신만의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과 모션 캡처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영상을 만들고 시연과 평가까지 할 수 있어 재미의 교육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각자 감독 그리고 배우, 스텝 등 역할 분담을 해서 그리고 영상을 이제 찍어보고 편집하고 국내에선 유일한 영상 체험관이 되고요. 야외는 녹색 에너지를 주제로 한 전시 체험과 놀이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문경시는 영상 테마파크와 가은 세트장을 연계해 짚라인과 눈썰매, 루지 등의 스릴 만점 놀이 시설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휴양 영상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문경은 문경세제와 가은읍 2개 관광축으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세무서는 남구 지역의 민원 편의를 위해 종전 지역 민원실을 청림에서 오천읍 주민센터 별관으로 이전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천 민원실에선 사업자 등록 신청과 정정 업무, 각종 민원서 발급과 신고서 접수 등 세무서 민원실과 똑같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방문 예약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객이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승인 절차도 간편해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25개 그룹사별로 이루어지던 방문 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였고 출입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영덕군과 함께 원전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삼척시가 원전 반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동해 삼척선거구 이철규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원전 지정고시를 해제하고 올해 수립 예정인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삼척 원전 건설 사업이 반영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2014년 주민투표에서 원전 유치 반대 의사가 85%에 이르자 원전을 백지화하고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중국에 무역사절단을 보내 34만 달러 정도의 화장품과 식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9개 업체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은 또 290여 건의 수출 상담을 벌여 조만간 600만 달러 정도는 이른 시일 안에 추가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에 찾은 중국 충징, 푸저우 우한은 처음 개척한 시장으로 앞으로 식품과 화장품 분야의 중국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로 전달보다 0.1% 오르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내렸지만 농축수산물 가격과 서비스 요금이 올랐습니다. 또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로 전달과 같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5% 올랐는데 대구, 경북 모두 몇 달째 물가지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소리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시죠? 포항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31.7m/s의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계속해서 강풍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까지는 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포항이 15도, 경주 12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포항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4도 정도 더 높아지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바람을 대비해서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요, 계속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요. 오늘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경주 12도, 포항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덕 24도, 포항 26도, 경주 2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2도,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17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다에서는 종일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3에서 6m로, 앞바다에서는 1.5에서 4m로 높게 일다가 오후에는 잦아들겠습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요. 금요일에는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